승무패 60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셰필드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패로 가르면서 셰필드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누가 봐도 올 시즌 8경기에서 1무 7패 22실점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 1등을 기록을 하면서 꼴찌를 달리고 있는 셰필드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맨유가 꾸역승은 하겠지 할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맨유가 악재가 꽤 많다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A매치 차출에 따른 체력 누수가 굉장히 많은 맨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 A매치에 고작 2명의 선수가 차출이 됐고 이마저도 2명 모두 100% 주전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셰필드는 이번 10월 A매치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명의 선수들이 A매치 차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대부분 맨유의 주전 선수들이기 때문에 10월 A매치 차출에 따른 체력 누수가 맨유가 훨씬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특히나 측면 수비 쪽이 거의 전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수비수 루쿠쇼와 완비사카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맨유인데 백업 측면 수비수인 레길론과 말라시아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측면 수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미드필더 암라바트 선수를 측면 수비로 기용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암라바트 선수 역시 A매치 기간에 모로코 대표팀에서 의문의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맨유가 측면 수비 쪽에서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는 19경기에서 15승 3무 1패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원정에서는 19경기에서 8승 3무 8패로 원정에서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던 원정 기복이 있었고 이번 시즌 역시 맨유가 리그 3경기에서 원정 경기 1승 2패 모든 대회 원정 4경기에서 1승 3패로 원정에서 여전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역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8경기에서 1무 7패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맨시티나 토트넘 같은 강팀 상대로 최근에 끈적하게 버티면서 모두 극장골로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셰필드가 도깨비 면모를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종 이렇게 시즌 개막 이후에 첫 승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팀들은 언젠가 첫 승을 거두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최근에 맨유가 체력 및 부상 이슈, 원정에서의 성적 기복을 고려한다면 의외로 이변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전 이후에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 안배가 불가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셰필드가 올 시즌 득점도 6골로 두 번째로 적은 팀이지만 이 세트피스 득점은 2골이 있는 팀이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는 세트피스 득점이 22골로 전체 2등을 차지를 했을 정도로 여전히 세트피스 한 방은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맨유가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시즌이라는 점에서 셰필드가 의외의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끈적한 경기 운영을 보여준다면 맨유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셰필드 역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맨유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맨유의 미드필더 카세미로 선수가 브라질 대표팀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카세미로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맨유 중요한 골을 심심치 않게 넣어줬던 자원이라는 점에서 카세미로까지 결정이 된다면 맨유가 세트피스의 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맨유의 최근 부상 및 원정에서의 성적 기복, 10월 A매치 차출에 따른 체력 누수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이변 가능성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RC 셀타비고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RC 셀타비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비슷한 성향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 팀 모두 평균 점유율이 40%를 유지를 하면서 전방 압박을 왕성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선수비 후 역습 기조에서 날카로운 역습 한 방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틀레티코가 라리가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가장 많은 팀이고, 셀타비고가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자신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나왔을 때 은근히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베니테즈 감독 부임 이후에 약간 애매한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적인 축구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수비적으로 견고한 운영도 되지 못하고 있는 셀타비고인데, 이 셀타비고가 리그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0번으로 수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니테즈라는 감독이 과거 B클럽들을 맡았던 명장이지만 당시에도 디테일한 공격 전술과 빌드업 체계는 딱히 없었던 감독이고, 그런데 B클럽에서는 선수들의 기량이 원체 뛰어나다 보니까 알아서 잘 공격을 수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베니테즈 감독이 최근에 에버튼이나 셀타비고처럼 중하위권 팀들에서는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 B클럽 때보다는 확실히 선수들의 기량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디테일한 전술 체계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중하위권 클럽에는 맞지 않는 느낌이 있는 베니테즈 감독이라는 점에서 이 셀타비고 시즌 초반에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베니테즈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의 축구를 보면은 이른바 중원을 거치지 못하는 중원 삭제 축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셀타비고의 베테랑 에이스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가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무득점 중인 것도 굉장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셀타비고의 아스파스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면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잘 해주고는 있지만, 아스파스 선수가 득점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면 셀타비고가 최전방에서 묵직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피니셔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셀타비고가 올 시즌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9.94골로 나쁘지 않은데 실제 득점은 7골로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12.24골인데 실제 득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18골이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골 결정력 측면에서 굉장히 희비가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아스파스 선수와 더불어서 득점을 책임을 졌었던 가브리엘 베이가라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이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 무게감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베니테즈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 셀타비고, 그리고 아스파스의 득점 감각 역시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아틀레티코가 경기력적으로 무난한 승리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최근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아틀레티코가 셀타비고 상대로 4연승 포함해서 9경기 6승 3무 무패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기력적으로는 아틀레티코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셀타비고 쪽 이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양팀의 전력과 최근의 경기력에 비해서 현재 배당 자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리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다소 투표율이 많이 몰린 점 역시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A매치 기간에 아틀레티코 선수들이 셀타비고 선수들보다 훨씬 더 체력 소모가 많았고, 앞서 말했지만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역습의 강점이 있는 상황에서 아틀레티코가 오히려 주도적인 경기 양상이 나온다면 오히려 셀타비고가 역습을 취하면서 재미를 보는 그림도 살짝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강팀 킬러 이미지가 있는 팀인데, 이 다른 리그로 치면은 마치 세리에 A의 사스올로처럼 오히려 자신들이 언더독의 입장일 때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도깨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의외의 셀타비고 이변 사이드의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라스팔마스 대 라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상당히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라스팔마스라는 팀은 올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기대 득점이 0.91골로 가장 낮은 팀이고 세트피스 득점도 한 골로 저조한 팀이기 때문에 이 라요로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라스팔마스가 직전 경기에서 수비수 코코 선수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시즌 첫 세트피스 득점을 만들어낸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라요 같은 경우에는 라스팔마스가 세트피스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팀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외로 두 팀 모두 라리가에서 빡센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팔마스의 PPDA 수치가 9.9, 라요가 10.3으로 PPDA가 낮을수록 전방 압박이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양 팀 모두 상위권의 PPDA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의외로 굉장히 빡센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데, 이 다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라스팔마스는 압박을 병행을 하면서 점유율과 지공, 쇼패스를 중시를 하는 팀이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중시하기보다는 다이렉트한 롱볼을 섞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압박을 가져가는 것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에서 4경기 2승 2무 무패 2실점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홈발을 받고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5경기 2승 2무 1패 3실점으로 라요 역시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성적과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같은 경우에는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7.18 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6골로 아쉽고, 세트피스 기대 득점 역시 라요가 3.44골로 높은데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한 골로 저조하기 때문에 라요가 골 결정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스팔마스 역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5.32골인데 실제 득점은 2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의 최근 무패 행진과 떨어지는 골 결정력, 각각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는 점, 압박을 병행하는 공통점까지 고려한다면 아주 팽팽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지 않을 거라면 하나만 찍으면 여전히 무승부에 손이 가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라요가 4연속 무승부 중이기 때문에 5연속 무승부가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있지만, 라요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라스팔마스 특유의 홈발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무승부가 합리적인 픽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라스팔마스가 홈발을 받는 팀이지만 과거 하브리그 시절부터 라요 상대로는 이상하게 8경기 4무 4패로 유독 약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지로나 대 알메리아의 경기인데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과 알메리아의 핵심 자원 부상 이탈까지 고려하면 지로나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리그 9경기에서 7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반면에 알메리아는 9경기에서 승리가 없으면서 3무 6패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도 알메리아가 원정 성적이 1승 5무 13패로 라리가에서 원정 성적 꼴찌를 기록한 팀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원정 경기력 기복까지 고려를 한다면 상승세의 지로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알메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수아레즈 선수와 백업 장신 공격수 코네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최전방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고, 이 밖에도 수비 쪽에서 아키에메나 포빌 같은 핵심 측면 수비수들이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적잖은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로나가 라리가에서 가장 강력한 측면 공격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알메리아가 측면 수비 쪽에 누수가 있는 것은 굉장히 뼈아픈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이 극명하게 희비가 갈리는 이유가 바로 골 결정력인데, 흥미로운 것은 오히려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값은 알메리아가 11.58로 지로나의 10.98보다 더 높은데, 실제 오픈플레이 득점은 알메리아가 9골, 지로나가 14골로 지로나가 훨씬 더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알메리아가 공격 전개 과정 자체는 상당히 날카로운데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아쉽기 때문에 여러모로 알메리아의 공격수 수아레즈와 코네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은 굉장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가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수비 상황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9경기에서 24실점, 라리가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것이 알메리아이고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0번으로 수비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라리가 최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로나의 맹공을 실점이 가장 많은 알메리아가 그것도 원정에서 버텨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알메리아가 최근에 새로운 감독인 에이바르 출신의 가리타노라는 감독을 선임을 했고, 이번 지로나전을 앞두고 굉장히 빡센 훈련을 진행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의외로 새로운 감독 교체파를 조금은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경기는 지로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역습의 강점이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카운터어택 역습 득점이 3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하고 있고, 아스톤빌라 역시 역습 득점이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빠른 역습의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압박의 강도와 무게중심의 높이까지 고려를 한다면 수비 뒷공간이 보다 많이 나오는 쪽은 아스톤빌라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양 팀의 통계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올 시즌 평균 점유율과 압박 라인이 높은 팀은 아스톤빌라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빌라 원정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선수비 후 역습 구도를 취함에 있어서 유리한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양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웨스트햄이 유독 아스톤빌라 원정에서 강했는데, 아스톤빌라 원정 6경기에서 4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웨스트햄이고 맞대결 11경기에서도 7승 3무로 패배가 빌라 상대로 없었던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성적으로 웨스트햄이 빌라 상대로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빌라가 지난 시즌부터 고질적으로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빌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공권이 뛰어나면서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한 팀이고 올 시즌 사우스햄튼 출신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라는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까지 영입을 하면서 한층 더 날카로운 세트피스를 보여주고 있는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빌라 상대로 웨스트햄이 세트피스로도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아스톤빌라가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웨스트햄 특유의 역습과 세트피스 한방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의 천적 면모까지 고려를 한다면 웨스트햄이 원정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모두 A매치 기간에 사이좋게 10명이 차출이 된 것도 동일하고 최근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와킨스가 골 감각이 좋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도 주포 공격수 보엔 선수의 골 감각이 나란히 좋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1대1이나 2대2 정도의 팽팽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웨스트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밀렸지만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일궈낸 바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비아레알 대 알라베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시즌 도중에 세티인이라는 감독을 경질을 하고 파체타라는 새로운 감독이 부임을 했지만 파체타 감독 부임 이후에도 라리가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비아레알의 파체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에스카, 바야돌리드 같은 하위권 팀들 를 위주로 감독을 맡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처럼 중상위권 팀의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선수단과의 궁합이 다소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파체타 감독이 측면을 적극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를 하는데 현재 비아레알의 선수단을 보면은 파괴적인 돌파가 가능한 유형의 측면 공격수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파체타 감독 특유의 측면 전술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미드필더 바예나 선수가 여전히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도 결장이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예나 선수가 비아레알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고 라리가에서도 6번째로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바예나가 빠지게 된다면 비아레알이 공격 날카로움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비아레알이 제라르 모레노라는 베테랑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와서 직전 경기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 시즌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비아레알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3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알라베스가 기본적으로 라리가에서 제공권 3위, 전통적으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고 이 세트피스 실점도 알라베스가 한 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이 세트피스에서도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데 오히려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값은 알라베스가 8.33으로 비아레알이 7.8보다 높은 모습이 있지만 알라베스는 오픈플레이 득점이 5골로 굉장히 저조하고 비아레알은 7골로 그래도 알라베스보다는 많은 골을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리그 9경기에서 7골로 라리가에서 득점력이 2번째로 떨어지는 팀이고 2골을 넣은 키케 가르시아라는 선수 외에는 2골 이상 넣은 공격수가 없을 정도로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라베스가 제공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기대 득점이 2.25골로 나쁘지 않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도 0골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원정 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으면서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알라베스 특유의 빈공까지 고려한다면 비아레알 원정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걸리는 것은 양팀이 최근 10경기에서 무승부가 없었고 이 수보모대 맞대결에서도 무승부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오는 상성이지만 이쯤에서 무승부가 한번 나와줄 만한 타이밍인 것도 같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빌바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결장을 했었던 7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의외로 모두 승리를 거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결장이 됐었던 아틀레티코, 헤타페, 지로나, 발렌시아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던 바르셀로나이고 인터 마이와의 친선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코파 델레이, 그리고 빅토리아 플젠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레반도프스키가 없는 상황에서도 승리를 챙겼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현재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바르셀로나라는 점에서 충분히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즌에는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바르셀로나이고 지난 시즌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없었을 때는 중원의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프랭키 더용이나 페드리 선수가 대부분 경기에 출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레반도프스키 선수뿐만 아니라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이라는 핵심 미드필더 2명도 빠지는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는 확실히 다른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이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핵심 수비수 쿤데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빌바오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력 누수가 심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공백을 메워줘야 되는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8경기 한 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최전방 무게감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물론 주앙 펠릭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10경기 5골 3도움 10월 A매치에서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보스니아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 주앙 펠릭스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또 다른 악재가 있는 것이 측면 공격수 덴벨레가 PSG로 이적이 됐고 하피냐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16살 측면 공격수 라민 야말 선수가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야말 선수마저 최근에 근육 부상 여파가 있어서 A매치 기간에 스페인 대표팀에 합류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물론 야말 선수가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만약에 야말 선수까지 이번 경기에 100% 컨디션이 아니라고 본다면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여파가 있는 상황에서 빌바오전 이후에 샤흐타르와의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그리고 샤흐타르전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 홈경기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 운용에 있어서 체력 안배가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무득점 경기가 많아서 특유의 골 결정력 난조가 발목을 잡았었는데 올 시즌에는 빌바오가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11.07골 대비해서 실제 득점 13골로 상당히 준수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수비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선방 확률이 무려 78%로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선방 확률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무실점 경기를 5번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찾고 있는 빌바오라는 점에서 바르셀로나가 공격 공백을 고려했을 때 빌바오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0회차 현미경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콜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